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강의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박준호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8차시부터 11차시까지 각각의 센서라든가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모듈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차시로서 세그먼트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사용 방법과 원리, 코딩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와 디스플레이입니다. 주로 이제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되냐면은 우선 그 아두이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될 때 보통은 이제 개발하는 중간에 그 USB 시리얼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아두이노에서 출력하는 시리얼 로그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특정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은 뭐 디버깅 목적으로 어떤 값들을 출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개발이 끝나고 실제로 이제 그 아두이노를 사용을 하는 단계에서는 보통은 이제 USB 연결은 하진 않고 USB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 아두이노 보드의 상태를 표시하는, 지금 오류 상태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 단계별로 동작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단계를 동작을 하고 있는지 등을 이제 표시해 주려면은 간단한 이제 표시 장치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은 어떤 숫자 형태를 단순하게 한 자리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고, 가운데 두 개의 제품 같은 경우는 요 네 자리 숫자를 뭐 시계나 이제 날짜나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 좀 더 많은 정보를 이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치가 있고, 맨 우측에 보시면 이제 작은 LCD 타입인데 두 줄로 되어 있고 한 줄당 16자의 숫자를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기가 현재 지금 정상 상태인지, 아니면은 뭐 현재 지금 여러 단계의 동작 스텝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런 정보들을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숫자나 뭐 간략한 형태의 문자를 표시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형태로 이 의미를 해석하는 건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을 표시하면은 그 3이 어떤 의미다라는 거는 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이 세그먼트나 LCD나 이 장치들을 잘 보시면은 표시하는 부분 말고 실제로 이제 아두이노하고 연결을 하는 부위인데, 핀을 잘 보시면은 핀이 굉장히 많이 달린 제품이 있고, 단순하게 핀이 몇 개 안 달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4개의 핀으로 되어 있고, LCD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상단에는 이제 그 문자들을 쭉 표시하는 LCD 제품이 있지만, 이거 이제 후면인데, 후면에 보면은 요 검은 형태의 이제 칩이 있어가지고 이제 I2C를 제공해 주는 칩인데, 여기도 4개의 핀로 아두이노하고 연결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정보들을 좀 자세히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보시면서 강의들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븐 세그먼트, 한 자리의 숫자 형태로 표시라는 모듈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배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세븐 세그먼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7개의 조각이, 여기서 얘기하는 조각이라는 건 LED죠. LED 7개의 LED가 숫자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배선에서도 볼 수 있듯이 7개의 LED가 이렇게 단순하게 조합만 돼 있어 하나의 제품으로 이제 판매될 뿐이지, 각각의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LED 연결하는 형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LED에 어떤 이렇게 핀이 나와 있고, 각 핀에 대해서 저항을 연결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LED 사용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전압
과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항을 연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LED이기 때문에 저항을 연결해서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하고 이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8개의 핀에 대해서 아두이노 디지털 핀 8개가 1대1 매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각 LED에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A, B, C, D, E, F, G 하고 DP까지 있는데 실제로 이제 8개죠. 8개가 A부터 DP까지 이렇게 매픽이 되어 있고 각각의 핀이 아두이노에 연결된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가운데 핀하고 밑에 있는 가운데 핀은 이제 전원에 연결할 수 있는, 전원에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핀 역할을 하는 거죠. 아두이노와 세븐 세그먼트가 연결이 일단 되었다면은 코딩을 해서 그 세븐 세그먼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코드 사용 예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단에 보시면은 핀 세븐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8개의 핀이 있다고 그랬죠. A부터 G까지가 있고 마이너스 점 마지막에 이제 점을 표시하는 DP 핀이 있는데 그 각각이 아두이노 디지털 핀 어디하고 매핑이 되어 있는지 정보를 디파인으로 이제 정의를 우선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디짓이라는 2차원 배열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우선 핀 오더 밑에 있는 핀 오더 8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 이게 이제 A부터 B, C, D, E, F, G, DP까지 세븐 세그먼트의 각 세그먼트들의 핀맵 정보를 순서대로 정의한 배열이고요. 요거 이제 왜 필요로 하게 되냐면 뒤에 설명드릴 프린트 디짓에서 간략하게 코딩을 간략하게 여기서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짓이라는 2차원 배열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지금 1차원 배열 3개를 이제 2차원 배열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여기 로우 하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0을 나타내기 위한 이 세그멘트에서 0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세그먼트가 불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세그먼트가 불이 꺼져야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첫 번째가 A였죠. A, B, C, D, E, F, G, DP였는데 마찬가지로 A, B, C, D, E, F, G, DP. 그러면 여기 보면은 로우가 F까지 로우로 되어 있는데 로우가 이제 불이 켜지는 정의 값입니다. 그리고 하이는 이제 불이 꺼지는 거죠. 그럼 보면은 A부터 F까지 불이 켜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A, B, C, D, E, F까지 불이 켜지면은 0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1도 동일하게 정의를 하고 2도 동일하게 정의를 이렇게 해놓은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명 관계상 0, 1, 2, 3개만 이제 표시를 한 상태고 나머지 4, 5, 6, 7, 8, 9까지 정의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정의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셋업 함수에서는 우리 이제 앞단에서 디파인으로 핀맵을 정의를 했는데 각 핀맵에 대해서 아웃풋 핀으로 정의를 이제 해주는 핀모드 정의를 이제 해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함수에 보시면은 print digit이라는 함수를 이제 하나 구현을 했는데요. 이 함수는 숫자를 인자로 받아서 그 n이라는 숫자를 인자로 받죠. 그 다음에 for loop이 이제 동작을 하는데 이 for loop을 볼 때 디지털 와이트 함수를 8번을 호출하게 됩니다. 8번 호출한다는 얘기는 세븐 세그먼트의 각 세그먼트를 로우로 할지 하이로 할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 지정된 값들은 앞에 설명드렸던 dig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 2차원 배열 중에 어떤 값을 표시할지는 요 인자로 받은 n을 통해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되죠. 여기 보면 이제 digit n번째 값들을 가져와서 i번 8번이죠. 루프를 돌면서 각각의 세그먼트들의 동작을 ON으로 할지 OFF로 할지 정해주게 됩니다. 이 함수를 한번 호출하게 되면 숫자 하나가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밑에 보면은 루프 함수가 있는데 메인에서 보시면은 프린트 디짓 함수를 3번을 부르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딜레이가 있는데 프린트 디짓 0번을 한 번 호출했고 프린트 디짓 1번을 한 번 호출했고 또 프린트 디짓 2번 이렇게 3번을 반복적으로 이제 호출하게 되겠죠, 동작상. 그러면 실제 예상되는 동작은 0이 표시되다가 1초 딜레이 후에 1이 표시되고 또 1초 딜레이 후에 2가 표시되는 그런 식으로 동작 계속 반복이 되겠죠. 0, 1, 2, 0, 1, 2 이런 식으로. 요걸 활용해서 세븐 세그먼트를 사용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TM1637이라는 4디짓 4자리 세그먼트를 지원하는 모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아까 한 자리 숫자 대비 4자리로 표시할 정보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아까 세븐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전원 연결하는 거 빼고 디지털 포트에만 8개의 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2번하고 3번 2개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라운드하고 전원 연결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두 가닥의 디지털 핀으로 4개의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아까 세그먼트 대비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는 방법은 그라운드하고 전원이 연결이 되고 나머지 2개 녹색 핀 2번하고 3번에 연결된 것은 클럭과 데이터 인풋 이 2개가 이제 연결이 아두이노 2번하고 3번에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2번, 3번은 필요에 따라 이제 다른 번호로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TM1637 모듈을 아두이노에 이제 배선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간단하게 코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TM1637 모듈은 그냥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아두이노 IDE에 보면은 그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TM1637을 검색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코드 첫 줄에는 이제 TM1637 관련 헤드 파일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2개의 핀을 아두이노에 연결했었습니다. 2개가 이제 클럭하고 데이터 인풋이었죠. 그래서 각각의 핀을 아두이노 어디에 연결할지 예제 같은 경우는 2번하고 3번에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M1637 디스플레이 인스탄스를 하나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탄스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인스탄스를 만들 때 생성자의 배선 정보를 넣어주게 되죠. 클럭과 데이터 인풋을 어떤 핀을 쓰겠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셋업 함수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인스탄스의 멤버 함수 중에 set brightness를 한번 노출을 해서 LC 그 모듈의 밝기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밝기의 설정은 이제 0부터 15까지 되어 있는데 적절한 밝기를 설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루프 함수에 보면은 2개의 배열을 정의를 했습니다. 데이터라는 배열이 정의가 되어 있고 초기 값으로 전부 0xFF로 이제 정의가 되겠죠. 이게 4개가 있는 이유가 이게 4디짓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각각의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4개의 데이터를 원소로 하는 이제 배열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브랭크라는 변수가 있는데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죠. 이 얘기는 4개의 세그먼트가 전부 꺼지는 어떤 값들을 이제 정의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인스턴스에 set segment라는 함수를 부르는데 데이터를 넣어주죠. 데이터는 아까 보셨다시피 전부 0xFF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실제 그 TM1637에서 모든 세그먼트가 다 불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루틴에 보면 이제 set 세그먼트 동일한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블랭크라는 배열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부 불이 들어왔다가 이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 전부 불이 꺼지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데이터의 각 원소들을 인덱스 보면 0, 1, 2, 3 각각의 원소들, 요 현재 지금 FF 되어 있는데 요 각각에 대해서 값을 이제 추가를 하는데 FF가 아닌 다른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때 디스플레이 인스턴스에 인코드 디짓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넣어주는 인자값이 0인데 0을 인코딩해서 어떤 값을 생성해서 그 값을 데이터의 0번째 인덱스에 넣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0, 1, 2, 3을 모두 채워놓고, 그러니까 인코딩 값은 0, 3, 6, 5 값이 데이터에 이제 추가되겠죠. 현재 지금은 이제 0xf f 값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값이 들어있겠죠. 그 상태에서 set 세그먼트를 다시 부르고 이 데이터 어레이를 넣어주면은 실제로 그 4자리 디짓에 0365라는 값이 표시가 되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이제 필요로 표시하려는 값들을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TM1637 다른 멤버 함수에 대한 소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show number 데시말이겠죠. 십진수 숫자를 표시한다라는 함수일 거고, 365라는 값을 표시가 될 거고, 뒤에 이제 두 번째 인자는 false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값은 365를 표시하면 앞에 한 칸이 비게 될 텐데, 그것을 0으로 표시할지 아니면은 그냥 빈칸으로 표시를 할지, 그거를 나타내는 이제 인자고요. false로 되어 있으면 옆에 본 것처럼 첫 번째 짜리 세븐 세그먼트는 모두 꺼지고 365가 표시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true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앞에 이제 꺼지는 게 아니라 0을 채워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0, 3, 6, 5 4개의 세그먼트가 모두 다 표시가 되는 그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값이죠. 그 마이너스도 형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것들은 이제 데시말이 아니라 헥사 16진수 값을 표시하는 함수들이고요. 그런 형태로 숫자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서 쓸 수 있도록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밑에 이제 밑에 적어놓은 TM1637 라이브러리를 참고를 하시면은 다양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함수들을 찾아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인코드 디짓이라는 함수를 써서 숫자들을 간단하게 인코딩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그 4개의 캐릭터 어레이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배열을 하나 만들고, 여기 같은 경우 segDown이라는 그 어레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정의 값들을 쭉 보면은 4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이 보면은 어떤 값들의 비트 오어 연산을 해놓은 형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B, C, D, E, G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에서 B, C, D, E, G면은 D 형태의 모양이겠죠. 요 각각의 이제 세그먼트들을 비트 오어 연산으로 정의를 해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DONE를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set 세그먼트 함수를 요 어레이를 넣어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문자 형태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디스플레이 장치 중에 가장 좀 활용도가 높은 그리고 범용성이 있는 LCD 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LCD 타입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두 줄을 표시할 수 있고, 각 줄마다 16개의 캐릭터를 표시할 수 있는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I2C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두이노하고 연결된 배선을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은 그 전원선, 빨간선 전원선하고 검정색 그라운드 선을 제외하고 실제 데이터 에 연결하는 거는 두 가닥이죠. A4하고 A5 두 가닥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디지털 핀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LCD 값들을 이제 LCD를 통해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LCD 1602 타입, 아이스퀘어 C 타입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LCD 같은 경우는 관련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퀴드 크리스탈 아이스퀘어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LCD라는 인스턴스를 정의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인자가 이제 3개가 넘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0x2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LCD 기기가 아이스퀘어시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주소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주소 값을 넘겨주게 되고 요거는 이제 구입하는 LCD 모듈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그 제조사 확인은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2라고 LCD 현재 스펙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셋업 함수에서는 init과 기본적으로 백라이트 함수를 불러서 초기화를 수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루프 함수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 라이브를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두 개의 함수가 나오는데요. set cursor라는 함수를 불러서 어디에 표시를 할지, 보면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인지, 이제 두 번째 인자가 이제 0이면은 첫 번째 줄이고 1이면 이제 두 번째 줄이게 되겠고요. 첫 번째 인자가 첫 번째 인자는 이제 그 몇 번째 칸인지를 나타내는 이제 인자로 0,0이면 좌측 상단에다 표시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0,1이 되게 되면은 두 번째 칸에 맨 앞줄에서 이제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문자를 그 LCD에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문자 말고도 어떤 비트맵, 약간 아이콘 같은 것들이죠. 비트맵 문자를 정의를 해서 LCD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개의 어레이들을 쭉 정의를 했는데 벨, 노트, 클럭, 허트 이런 것들이 어떤 7개의 어떤 숫자 값들을 가진 배열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값들을 정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루프 함수에서 사용은 동일합니다. 그 인스턴스 생성하고 셋업에서 초기화하고, 루프 함수에 보시면은 이제 create character라는 이제 함수가 있고요. 그 앞에 인덱스가 있고 0부터 7번까지 쭉 인덱스가 있죠. 인덱스를 정하고 벨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데 사전에 정의를 해 놓은 배열이죠. 이 배열 값을 넣어서 create character 해서 이제 8가지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 보시면은 set cursor를 해서 커서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 for loop을 돌면서 LCD write 함수로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가 아니라 이제 write인데, write에 넘어가는 인자 값이 이제 for loop의 i 값이죠. 그러면 0부터 7 값이 쭉 넘어가면서 write 함수가 이제 8번 호출이 되게 되는데, 그때 표시된 요 내용들이 요런 비트맵이 정의된 비트맵이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이 비트맵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비트맵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그 비트맵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표시 보면은 코드상에 보면 벨이 있었고 벨에 7개의 그 한 바이트 값들이 쭉 들어가 있고 배열 형태로 들어가 있고, 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04부터 02 이제 16진수죠. 0x02, 02 끝에는 다시 0x04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값들을 이진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0000 하다 1 있고 00 이런 식으로 1이 표시된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비트맵으로 좀 환산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종 형태로 모양이 나오게 되죠.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형태로 비트맵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진수로 바꾸고 그거를 요 캐릭터 배열의 16진수 형태로 정리를 해 놓으면은 아까 보셨던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비트맵을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할 내용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보이신 것처럼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쓸 때는 앞에 있는 세 개의 칸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칸이고 이 빨간 영역 결국은 5 곱하기 8 가로 5 세로 7이죠. 예, 세로 7. 요 영역만 이제 비트맵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설명드린 LCD 디스플레이를 좀 확장을 해서 여러 개의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LCD는 I2C 타입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현재 배선된 예제를 이제 예제 화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두 개의 LCD를 사용을 했지만은 기존에 쓰던 A4, A5 포트만 사용을 하고 추가로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I2C가 버스 타입이기 때문에 두 개의 LCD가 같은 라인을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데이터를 줄 때, 이 데이터가 첫 번째 LCD로 갈지, 두 번째 LCD로 갈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버스 타입이라고 그러고, 이런 대표적인 예가 아이스큐어시가 이제 그런 예제인데요. 이렇게 이제 배선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은 아이스큐어시 버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좀 약간 이해를 돕고자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길래 그냥 같은 라인을 공유하는 여러 개의 기기가 서로 충돌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아이스큐어시 버스라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면은 구성이 이제 마스터 디바이스가 있고 하나죠. 이제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가 마스터가 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I2C 버스에 연결된 슬레이브 디바이스들이 이제 여러 개가 붙겠죠. 그리고 버스 타입의 전송 방식이라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은 이제 라인 하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두 개죠. SDA 그 데이터 라인하고 클럭 라인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스터 기기가 슬레이브를 정할 때 이 각 슬레이브마다 고유의 주소가 있는데 서로 충돌되지 않는 고유의 주소가 있어서 특정 기기를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전 슬라이드에서 LCD에 우리 인스턴스 만들 때 주소 값을 넘겨주게 돼 있었죠. 그 주소가 이제 아이스큐어시 주소가 되는데 그래서 서로 충돌 없이 특정 디바이스를 정하고 그 디바이스의 값을 쓰거나 아니면 그 디바이스로부터 값을 읽어오거나 그런 동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두 개의 라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이스큐어시는 밑에 보면 SCL이라고 이제 클럭 라인이죠. 클럭 라인을 통해서 실제로 전송되는 주소나 또는 데이터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SDA 라인을 통해서 처음에는 슬레이브 어드레스가 이제 쭉 나가는데 이때 슬레이브를 지정을 하는 거죠. 이 어드레스에 따라서 각각의 슬레이브는 리슨을 하고 있다가 본인의 이제 주소에 해당되면은 그 자기가 지정된 걸로 이해를 하고 데이터를 받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쓰고 있는 앞서 봤던 LCD 두 개를 사용하는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LCD, 아이스큐어시 타입 LCD를 보면은 뒷면에 이런 형태의 모듈이 이제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스큐어시 컨트롤러인데 여기에 자세히 잘 보면은 A0, A1, A2 이렇게 세 개의 핀이 보통 있게 됩니다. 지금은 다 연결이 안 돼 있는 형태로 돼 있죠.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이제 1이 되는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밑에 보면은 A0부터 A7까지 이 한 바이트죠. 한 바이트를 쭉 보면은 0010, 0111, 0x27이죠. 이 0x27이 이 기기의 주소값이 아이스큐어시 주소값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예제에서 우리 0x27이라는 주소를 썼는데 A0, A1, A2 값이
다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다 111로 정의되고, 그래서 iSQC 주소값이 0x27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LCD를 두 개를 그러면 쓰게 되려면 하나는 디폴트로 0x27 값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A0 핀을 연결을 해서 0으로 바꿔주고, 그러면은 그 LCD 기기의 주소는 0x26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 A0하고 A1을 둘 다 연결하면은 0x24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를, 새로운 주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두이노에 버스를 공유한 형태로 LCD 두 개를 연결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그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제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LCD1하고 LCD2라는 인스턴스를 두 개를 만들고, 주소 값이 달라지게 돼요. 첫 번째 LCD 주소는 0x27, 첫 번째 예제에서 봤던 그 주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이제 LCD가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주소 변경 방법을 통해서 주소를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0x26으로 이제 인스턴스를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인스턴스, LCD1과 LCD2에 대해서 초기화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프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LCD1에 프린트 함수를 불러서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LCD2에도 프린트 아두이노를 하면 각각이 헬로 월드, 그 다음에 아두이노, 이것이 LCD1과 LCD 각각의 표시가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LCD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 세그먼트와 디스플레이 차시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아두이노 기기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려면 그 디스플레이 장치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는데 각각의 이제 배선 방법, 그 다음에 핀의 개수,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CD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퀘어C 타입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아이스퀘어C 통신 방식이 어떤 거고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또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세븐 세그먼트가 있었죠. 간단한 표시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은 디지털 핀,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을 8개나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TM1637이라는 4자리 세그먼트 모듈이 있었는데, 지원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간단하게 문자 표시나 숫자 표시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세븐 세그먼트 대비 아이스퀘어C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핀이 2개면 이제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LCD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아이스퀘어C 타입이죠. 뭐 다양한 문자 표시가 가능하고 또 특수 문자까지 표시가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 아이스퀘어C 연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디지털 핀, 아두이노 디지털 핀도 2개만 사용해서 배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세그먼트와 디스플레이 강좌를 좀 마치겠습니다.